새벽 4시 30분. 도시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정은화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68배 나이지만 그녀의 하루는 누구보다 일찍 시작됐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맨 뒤 은화는 익숙한 길을 걸었다. 30년 넘게 걸어온 이 새벽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몸에 배어 있었다. 중앙시장 한쪽 구석. 간판도 낡고 가게도 작았지만 이곳은 은화가 평생을 걸고 지켜온 자리였다. 은화네 국밥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 아래 그녀는 셔터를 올리고 묵묵히 가게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비좁은 주방이 드러났다. 낡은 가스레인지, 달아빠진 국자, 기름때가 밴 환풍기.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은화의 전부였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골 국물 끓이기였다. 전날 밤부터 우려낸 뼈를 다시 한번 끓여내면 구수하고 진한 국물이 우러났다. 은화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다. 오늘도 괜찮네. 작게 중얼거리며 그녀는 무와 파를 썰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그녀의 손끝에 스며들어 있었다. 남편과 헤어진 건 35살 때였다.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고 은화의 품에는 초등학생 재호와 5살 미선만 남았다. 그때 은화는 무너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버텨야 애들이 산다. 그렇게 시작한 식당이었다. 처음엔 손님도 없었다. 장사 경험도 없는 여자가 시작한 작은 국밥집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하지만 은화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국물을 끓이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손님 한 명이라도 소중히 대했다. 많이 드세요. 그 한마디에 진심을 담았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다. 은화씨 국밥은 맛이 달라. 시장 상인들이 입소문을 냈고 새벽부터 허기진 배를 채우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이들은 가게 한쪽에서 숙제를 하고 잠들었다. 재호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은화는 낡은 교복이라도 깨끗이 빨아입혔다. 미선이 대학 합격증을 받아오던 날 은화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처음으로 외식을 시켰다. 삼겹살 한 접시였지만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지금도 은화는 새벽마다 이곳에 선다. 국물을 끓이는 김이 피어오를 때 그녀는 생각한다.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내 손으로 일궈낸 삶이구나.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은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물 정말 잘 우러났어요. 그 미소 속에는 30년 인생이 담겨 있었다. 재호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저녁 8시쯤이었다. 장사를 마무리하던 은화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다.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재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다. 엄마 밥 먹었어? 재호는 평소처럼 가벼운 말로 시작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은화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다. 말없이 밥을 먹던 재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나 회사가 부도났어. 은화의 손이 멈췄다. 40대 중반의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사장이 투자금을 잘못 굴려서 회사가 망했어. 밀린 월급도 못 받았고 연대보증까지 서 있어서 채권자들이 나한테까지 연락이 와. 엄마 2천만 원만 있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 2천만 원. 은화가 3년 동안 모은 적금이 딱 그 금액이었다. 재호는 그것도 알고 있었다. 은화는 아들의 주름진 이마를 바라봤다. 한때 씩씩하던 아들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 알았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 은화의 대답에 재호는 고맙습니다 엄마. 하고는 고개를 더 숙였다. 40이 넘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며 은화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번엔 미선이 찾아왔다. 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프로젝트가 다 끊겼어. 집세 내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38달의 얼굴엔 불안함이 가득했다. 은화는 이번 달 식당 수입을 계산해봤다.
재료비에 월세 내고 나면 넉넉지 않았지만 딸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래, 엄마가 마련해 줄게. 걱정 마. 미선은 은화를 껴안으며 엄마가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겠어? 하고 울먹였다. 그날 밤 은화는 통장 정리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재호에게 준 2천만 원, 미선에게 준 500만 원. 그 전에도 재호 결혼 자금, 미선 사업 자금, 재호 전세금 보증.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자식들은 나중에 꼭 갚을게 했지만 돌아온 돈은 한 번도 없었다. 은화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68배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허리는 구부정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내일 아프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스쳐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화는 또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국물을 끓이며 생각했다. 자식들이 힘들 때 엄마 말고 누구한테 기대겠어. 나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가게 문을 열었다. 재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단 한 줄이었지만 은화는 그걸로 만족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던가. 그렇게 은화는 자신의 노후보다 자식의 오늘을 먼저 챙기며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선의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토요일 오전 재호와 미선이 함께 가게로 찾아왔다. 남매가 동시에 오는 일은 명절 아니고는 거의 없었다. 은화는 반가운 마음에 어머, 둘이 같이 왔네. 하며 웃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다. 엄마, 우리 오늘 같이 나갔다 올까? 재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엄마 얼굴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여. 허리도 자꾸 아프다고 했잖아. 옆에서 미선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건강검진 받은 지도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곳 알아봤어요? 거기서 하루 쉬면서 검사도 받고 와요? 은화는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괜찮아. 엄마가 뭐 큰 병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재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예약도 다 해놨어요. 딱 하루만요. 내일이면 다시 모셔다 드릴게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했다. 돈 달라고 할 땐 쉽게 오면서 엄마 건강 챙긴다고 나서는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은화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하루만. 차에 오르면서 은화는 간단히 짐을 챙겼다. 세면도구와 갈아입을 옷 한 벌. 미선이 조수석에 앉고 재호가 운전을 시작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다. 병원이 좀 멀구나? 은화가 물었다. 재호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하고는 말을 아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가 멈춘 곳은 조용한 주택가였다. 건물 입구에는 실버 힐링 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은화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가 병원이야? 재호가 차에서 내리며 대답했다. 병원은 아니고요. 건강관리센터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검사 받으면 돼요. 현관을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정은아 어르신 맞으시죠? 입소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입소? 은화는 재호를 돌아봤다. 입소가 뭐야? 나 하루 검사만 받는 거 아니었어? 재호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하루 묵는 거니까 그냥 절차상 서류 쓰는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단기 노인휴양센터 이용 동의서. 은화는 글자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건 병원이 아니었다. 노인들을 맡아두는 시설이었다. 재호야, 이게 무슨... 은화가 아들을 불렀지만 재호는 고개를 돌렸고 미선은 바닥만 보고 있었다. 어머님, 일단 들어가서 편히 쉬세요. 자녀분들이 내일 다시 오신대요. 직원의 말에 은화는 멍하니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방에는 침대 2개와 낡은 옷장만 있었다. 창밖으로는 철조망이 쳐진 정원이 보였다. 은화는 침대에 털썩 앉았다. 자식들이 왜 자신을 이런 곳에 데려온 걸까? 진짜 건강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직원이 방문을 두드리며 어르신 식당으로 오세요 하고 불렀다. 은화는 멍한 상태로 복도를 따라 걸었다. 식당에는 60에서 80으로 보이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어떤 이는 혼자 중얼거렸고 어떤 이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은화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배식된 저녁은 차가운 보리밥과 된장국,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30년 넘게 남에게 밥을 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타인이 차려준 밥을 받아먹는 신세가 되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데스크 앞에서 두 직원이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화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다. 정은아 어르신 케이스 봤어요? 자녀분들이 상담할 때 하시던 말씀이. 젊은 여직원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명의로 된 식당이 있는데 그걸 정리하려고 한대요. 근데 어르신이 절대 안 판다고 하셔서 애들이 골치 아파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나이든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서 여기 한동안 계시게 하는 거구만. 어르신 없는 사이에 매매 진행하려고. 요즘 그런 경우 많아. 부동산이든 가게든 노인 명의로 돼 있으면 처분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엄마를. 젊은 직원의 말에 나이든 직원이 쓴웃음을 지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래. 효도보다 돈이 먼저야. 며칠 있으면 자식들이 서류 들고 찾아올 거야. 어르신 도장 받아내려고. 은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귀가 멍멍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손을 짚었다. 건강검진은 거짓말이었다. 하루만 쉬고 오라던 말도 거짓이었다. 재호와 미선이 자신을 이곳에 데려온 진짜 이유는 식당을 팔기 위해서였다. 30년. 새벽부터 밤까지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으며 지켜온 가게. 두 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낸 그 식당. 자식들은 그걸 팔아치우려 했다. 엄마가 없는 사이에. 은화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이라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핸드폰을 꺼내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미선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재호야, 미선아, 엄마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말해봐. 답장은 오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TV 소리,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은화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게 끝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은화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주먹을 꽉 쥐었다.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밤이 길었다. 은화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옆 침대에서는 다른 노인이 코를 골았지만 은화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자식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어렸을 적 재호가 학교에서 상을 받고 뛰어오던 모습, 미선이 처음 엄마 사랑해 하고 안기던 순간. 그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를 버렸다. 새벽 2시. 은화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다. 센터에 올 때 급하게 챙긴 짐 사이에서 작은 검정 노트 한 권이 나왔다. 손때 묻은 낡은 노트. 은화는 그걸 펼쳤다. 첫 장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3년 3월 2일. 은환의 국밥 개업. 그 아래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 매일매일의 매출, 재료 구입 내역, 단골 손님 메모. 김 사장님 국물 진하게, 박씨 아저씨 파 빼달라 하심, 이씨 할머니 반찬 하나 더 드림. 30년 동안 써온 기록들이었다. 은화는 페이지를 넘기며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1995년 6월. 재호 중학교 입학금 40만 원. 이번 달 적금 못 부음. 1998년 12월. 미선 대학 등록금 300만 원. 장사 잘 돼서 다행. 2005년 3월. 재호 결혼 자금 1000만 원. 허리 아파도 참고 일함.
2012년 9월. 미선 사업 자금 500만 원. 다음 달 월세 걱정. 노트 곳곳에는 자식들에게 준 돈의 기록이 빼곡했다. 받았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은화는 노트를 꼭 껴안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목이 메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다. 노트 마지막 장에는 가게 권리증 사본이 끼워져 있었다. 정은아 명의. 30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받아낸 유일한 재산. 이 작은 가게 하나가 은화의 전부였다. 이걸 지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손님 하나하나에게 정성을 다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붓고 눈이 침침해도 멈추지 않았다. 내가 없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은화는 중얼거렸다. 자식들은 이 가게를 팔고 나면 엄마가 30년 동안 흘린 땀도 견뎌낸 고통도 지켜낸 자존심도 모두 잊을 것이다. 그저 몇 천만 원짜리 부동산으로만 기억할 것이다. 그 순간 은화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옥이었다. 35에 혼자가 되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옥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가게를 단골집으로 만든 그 근성. 평생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은화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났다. 내 인생은 내가 끝내야지. 은화는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내일 아침 센터 상담원을 만나 퇴소하겠다고 말하리라. 자식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내 가게는 내가 지킨다. 내 삶도 내가 선택한다. 은화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정은화 아직 안 죽었어. 다시 시작하자. 아침 8시. 은화는 세면을 마치고 가방을 챙겼다. 센터 사무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상담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퇴소하려고 합니다. 은화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상담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어르신 자녀분들이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셨는데요. 아직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은화는 상담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온 겁니다. 나갈 권리도 제게 있습니다. 상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자녀분께 연락드려야. 은화가 손을 내밀어 막았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퇴소 서류 주세요. 그 단호함에 상담원은 결국 서류를 내밀었다. 은화는 빠르게 서명하고 짐을 들었다. 센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후련했다. 답답하던 무언가가 뚫린 기분이었다. 은화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2시간 걸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멀고 힘들었지만 은화는 개의치 않았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데 집안이 어수선했다. 서랍이 열려있고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재호와 미선이 다녀간 흔적이었다. 은화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가게 권리증, 통장, 인감도장. 다행히 아직 손대지 않았다. 은화는 모든 서류를 정리해 가방에 넣었다. 내일 아침 은행에 가서 안전하게 보관하리라.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재호와 미선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 7시. 집으로 와라. 할 얘기 있다.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재호와 미선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호가 물었다. 은화는 대답 대신 거실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은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왜 그 센터에 있어야 했는지 설명 좀 해봐. 미선이 눈을 피하며 말했다. 엄마 건강 때문에? 은화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너희가 내 식당 팔려고 나를 거기 쳐넣은 거. 재호와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호가 변명하려 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은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긴 뭐가 아냐.
30년 내가 지켜온 가게를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잖아. 미선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은화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엄마 인생을 팔아치우려 한 거야? 너희 빚 갚으려고? 은화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다. 들어. 내 식당은 절대 안 판다. 내 재산도 내 손으로 관리한다. 너희한테 더 이상 돈도 안 준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재호가 엄마, 하고 불렀지만 은화는 계속했다. 오해하지 마.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사랑한다. 하지만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진 못해.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 은화는 일어서며 문을 가리켰다. 이제 가봐. 생각 정리할 시간 필요해. 사흘 뒤 월요일 새벽. 은화는 4시에 눈을 떴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으며 거울을 봤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또렷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은화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중앙시장으로 가는 길. 익숙한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다. 가게 앞에 섰을 때 은화는 잠시 멈춰섰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빼앗길 뻔했던 이 공간. 이제 다시 내 것이다. 셔터를 올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사골을 끓이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은화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이 냄새야. 이게 내 인생이었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다. 완벽했다. 역시 내 손맛은 변하지 않았구나. 오전 6시.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김 사장이었다. 은화 씨. 며칠 안 보였는데 어디 갔었어? 은화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깐 일 좀 있었어요. 이제 다시 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따끈한 국밥을 내오며 은화는 기분이 좋았다. 단골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은화 사장님 오셨네. 국밥집 문 닫은 줄 알고 걱정했잖아. 반가워하는 목소리들. 은화는 그 하나하나에 정성껏 국밥을 내주었다. 시장 청소부 박 아저씨에게는 고기 한 점 더 얹어주고 혼자 사는 이씨 할머니에게는 반찬을 하나 더 담아줬다. 은화 씨, 그새 더 밝아진 것 같은데? 단골 할머니가 물었다. 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요즘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내 가게, 내 인생, 내 선택. 그게 이렇게 후련한 줄 몰랐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2시. 은화는 잠시 가게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 간판 수리기사가 찾아왔다. 사장님, 새 간판 달아드릴게요. 은화가 며칠 전 주문한 간판이었다. 낡고 바랜 옛 간판을 떼어내고 새 간판이 올라갔다. 파란색 바탕에 하얀 글씨. 은화네 국밥 그 아래 작지만 또렷하게 적힌 글자. 주인 정은화. 은화는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벅찼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내 공간. 저녁 8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은화는 주방 의자에 앉았다.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은화는 작은 노트에 적었다. 2025년 12월. 새로운 시작.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다. 시장 골목에 하나 둘 불이 꺼져갔다. 은화는 가게 불을 끄기 전 다시 한번 간판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도 정은화라는 이름이 빛났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나도 나였지. 은화는 중얼거렸다. 68. 늦지 않았다. 아직 내 인생을 살 시간이 있다. 자식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는다. 혼자 서되 외롭지 않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한다. 은화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다. 등 뒤로 간판의 불빛이 따뜻하게 비쳤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은화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오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은 용기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